자, 이번 시간에는 그 교재는 136페이지고요. 원가 계산과 원가의 흐름. 어저께 그 원가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기초적인 내용이었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원가 계산과 원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가를 갖다가 계산할 때 크게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거 원가 계산을 그냥 여기 문자만 보시고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는 것처럼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그다음에 3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계를 갖다가 처음에 보시게 되면 원가 요소별 계산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원가 요소별로 계산한다는 것은 원가의 3요소 뭐 있었죠? 원가의 3요소는 우리 원재료 얘기했던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농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비. 얘가 원가의 3요소라고 불렀던 항목들이에요. 얘네들은 먼저 투입되는 걸 다 계산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돈, 금액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제품의 수량으로 나누어지면 제품 한 개당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원가를 계산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상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공장에서, 제조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재료비라든지 인건, 사람비, 인건비인 경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돈이 발생할까? 써야 될 돈들이 봤더니 얘네들이 투입되는데, 그냥 그 길바닥에 이거 투입하면 나와요? 제품을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장을 만약에 임차에 따르면 공장에서 임차해가지고 그 공장 안에서 기계 돌리고 그다음에 등등 하다 보니까 그 공장이라는 지역 아니면 장소에서도 돈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얘를 갖다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문이라는 뜻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뜻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 안에서도 이렇게 돈이 발생하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문별의 뜻은 장소의 개념이에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바로 공장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장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신다면, 공장 안에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제조 부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공장에는 제품만 만들어지는 장소만 있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 식당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업무부를 본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진 걸 검수하는 검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항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 부분도 있고, 즉 제품은 만들어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보조하기 위한 장소가 또 있더래요. 걔를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보조 부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한다면 2단계에서 바로 공장이 있는 이 장소에서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도 월급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간에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으로 나누어서 두 번째로 원가를 집계 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원재료가 투입되고, 그 다음에 농업이 경비 다 투입된 다음에 공장 안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 제품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한다 그래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제품은 성격에 따라서 그 조선업처럼 배 하나 한 척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게 정확하겠죠. 배 한 척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의 제품도 있고, 또 설탕 같은 거 여러분 저기 종이컵에다가 한 컵 드리고서 이렇게 한 알갱이당 원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맛이 가겠죠.
그거 계산 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밀가루를 줄 거예요. 밀가루 한 알갱이당 원가, 그것도 제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기에는 똑같이 제조업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 딱 하나가 있어서 걔를 원가, 여기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니까, 또 항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당 원가 계산하기가 용이하나, 지금 밀가루나 설탕가루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연속 대량 생산되는 철강이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구분해서 저기 원가 계산하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을 구분을 해서 개별 하나하나당 계산할 수 있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가에 대한 용어들, 구분하는 내용들, 또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설명해드린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원가를 계산하는 그 순서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단계는 얘는 좀 줄여서 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여기다 써놓을게요. 얘를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1단계는 요소별, 그 요소에는 지금 원재료, 농업이, 경비 이렇게 있었고요. 두 번째 단계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 부문에는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이 있다. 3단계에는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원가 계산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공부하면서 자격시험 공부하면서 그냥 금방 손들어 버리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 용어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려고 들어요. 문제 나오면 그냥 찍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지를 않으니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문제 맞히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네모로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자, 다음에 원가의 흐름에서 원가 계산하는 순서, 여기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이건 흐름만 이해하면 금방 맞출 수 있죠.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얘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 이거는 한 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까? 여러분 설명 들어서 지금 이거 그렇게 됐구나라고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원가 계산하면 지레집 겁먹고서는 어렵다고 그러고서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여기 원가 회계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원가 회계는 아니에요. 원가 회계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차변, 대변, 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원가에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실무적으로 원가를 담당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기업 회계 기준을 다룰 사람들인데, 회사에 다니다 보면 공장 있는 회사도 당연히 있겠죠. 제조업 있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상황의 얘기들은 알아듣고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의 그 시험 문제라든지 교재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정도는 원가의 기본적인 그 단계와 용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무 2급도 회계 1급에서의 여기 원가 계산 난이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의 재무회계 1호는요 난이도가 높아요. 세무 2급에서는 중급회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5문제 나오고 세무 2급에서 재무회계도 5문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원가 계산하고. 근데 재무회계 1원 문제에서는 세무 2급 가면은 여러분이 5문제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만 맞히면 잘했다 그래요. 점수 따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재무회계에서는. 근데 원가 계산은 쉬워요. 회계 1급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도 배우겠지만은, 부가가치세 지난번에 배웠죠. 세무 2급에서는 이 원가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격증 딸 때 아주 효자 종목을 할 과목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늘 내일까지만 차근차근 순서대로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원가 계산의 순서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요소별로 원가 계산한다. 두 번째 부문별로 원가 계산한다. 세 번째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1단계 요소별로 원가 계산한다는 뭐가 있어요? 요소 원가의 3요소인 원재료, 노무비, 경비 계산할 거예요. 두 번째 부문별로 계산할 때는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 나눠서 계산할 것이고요. 제품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데 하나하나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거, 개별 원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하는 것 하나 갖고 계산을 못하는 것들은 뭉쳐가지고 몰아갖고 단위별로 원가를 계산하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설명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해버려야겠네. 여기 투입되는 원재료나 노무비나 경비, 우리가 차변이다, 대변이다, 회계 처리는 하지 않는데요. 대신에 총계정 원장을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품 기정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 우리가 원가 계산하게 되면 요 방식을 요거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상품 기정이에요. 상품 기정을 보시게 되면 상품 기정은 재고자산이죠. 그죠? 상품 기정은 재고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은 반드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공통으로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말재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서 단기 매입한 거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단기 매입, 여기는 순 매입액이 기록돼야 된다고도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기초상품,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면 뭐가 계산된다고 그랬습니까? 매출원가, 상품에 대한 매출 원가가 계산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지금 상품 계정에서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이 원재료 있죠? 지난번에 우리 재고자산 계정 배우실 때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배웠죠? 지금 여기 원가 계산에서는 전 상품이 대상이 아니라 뭐가 대상이냐면 제품, 제공품, 원재료, 얘가 한 세트예요. 왜? 제조업이기 때문에. 얘가 세 가지가 다 재고자산이라서 재고자산 계산할 때 똑같이 이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죠. 다만 용어가 조금 달라요. 자, 하나 요거 첫 번째 것부터 원재료 계산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얘와 관련된 문제를 풀으실 때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방법 똑같이 따라서 연습하셔야 돼요. 따르게 하시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연습할 때 반드시 제가 해드리는 방법대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은 원재료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에 이렇게 그려놓고 주어진 자료들, 숫자들 집어넣으면 답은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용어들을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원재료.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란 뜻이에요. 그게 원재료를 뜻하는 말이고, 원재료가 투입이 되면, 투입된 다음에는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기 시작은 했는데 완성은 안 됐어. 그때 쓰는 용어는 우린 제공품이라는 용어를 써요. 제공품. 이 제공품이 결과론적으로 계속 제품이 만들어지는 단계 끝까지 가게 되면 제품이 완성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재고자산으로서 상품하고 똑같은지라 얘네들은 모두 똑같이 기초 재고가 다 있어요. 왜냐면 재고자산이니까. 그리고 또 모두 있겠어요.
기말재고도 다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모든 공통사항이라는 얘기죠. 왜요? 얘네들 다 재고자산이니까 기말재고가 이렇게 다 주어진단 말이죠. 구분은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회계 1급 배우실 때 원재료 사갖고 왔다고 해서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매출전표도 열심히 입력했죠. 원재료는 상품처럼 제조업에서는 사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품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원재료도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액은 부대비용은 더해주고 매출 매입해서 할인, 애누리 그런 것들은 다 빼주셔야 돼요. 즉 단기 순매입액이 오게 되면 여기에 쓰는 용어가 좀 독특하겠죠. 여기 상품 계정에서는 매출 원가라고 우리가 썼지만 원재료는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거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기말 재고액 빼주게 되면 얘는 뭐가 다 없어진 거는 어디 간 거예요? 제품만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용어가 좀 여러 개예요. 투입액이란 말로도 쓰고요. 사용액이란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소모액이란 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이유야 어떻게 됐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가 빠져나간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종 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계속 더 설명할게요. 이거 지워지면 안 되는데. 얘가 왜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나?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원가 계산은 제조업 자체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사용되는 용어들이 비슷비슷한 거라서 하나로 이거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안 돼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갖다가 이해하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질문을 하게 될 때 의미가 원재료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써있는 사용된 내용 금액들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가 투입액이 됐던 사용액이 됐던 소모액이 됐던 말뜻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원재료가 지금 사용된 금액들이 지금 다 얼마라고 계산이 됐죠? 얘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당연히 다음 단계 제공품 단계로 되겠죠. 제공품으로 갈 때는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리는 요 용어로 먼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어저께 제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 집계하는 거 세 가지로 쓸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직접 재료비, 두 번째는요 직접 노무비, 그죠? 이 두 가지 합쳐서 뭐라고 불렀죠? 예,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를 집계하게 되면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금액 다 집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재료는 바로 여기 직접 재료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산된 금액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제공품이라는 계정에 지금 상품으로 따지면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요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뭐가 올 것이냐면 직접 재료비가
계산된 금액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 원재료는 계산했으니 또 노무비도 계산해야 되겠죠. 노무비 계산하는 방식은 일단 여기다 써놓고서는 제가 이따가 교재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노무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얘도 총계정 원장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노무비도 이렇게 나눠 놓고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도 지금 세 가지를 우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재료하고 노무비하고 제조경비하고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노무비라고 부를 거고요. 노무비. 자, 노무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지금 여기 재고자산하고는 좀 달라요. 노무비는 지금 생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월급을 준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면 그 달 안에 월급을 주나요? 보편적으로 다음 달에 주나요? 다음 달에 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에서 이게 10월이라고 가정하면은 9월 달에 지금 근무해서 지급해야 될 건데 10월 1일 날 시점에서 아직 지급을 안 했어요. 이 회사는 월급을 10월 10일, 그러니까 매달 10일 날 지급한다고 치면 총계정원장에서 정기유월로 넘어온 용어 중에서 돈을 아직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월 미지급액이라고 이렇게 계정이 넘어온단 말이죠. 그럼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미지급액이라는 것은 부채 계정에 해당되죠. 부채 계정은 대변의 자기 자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계정에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거 일종의 하나의 공식인데 이걸 외우려면 무턱대고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근데 왜 그런지 원리를 알게 되면은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전월 미지급액이 차변에 와 있어요? 대변에 와 있어요? 대변에 와 있죠? 그러면 월 말이 되면 당월 미지급한 것도 있겠죠. 즉 우리 총계정원장에서 차기 6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월 미지급액은 어디 있겠어요? 반대로 차변에 당월 미지급액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래야지 얘가 다음 달로 넘어가면 전월 미지급액 또 이 자리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부채 계정의 차기율 마감할 때 부채는 차변에 차기율이 오잖아요. 기억나요? 아니면 다 까먹었어요?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그 내부평가 했던 거 제가 채점을 다 쭉 해봤거든요. 나로하고 많은 실망감을 갖다가 느끼게 내가 솔직히 뭘 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왜 이렇게 잘 봤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혹시 또 복습하시라고 이거 회계 원리 때 배운 거예요. 회계 원리 때 부채 계정이 이렇게 있으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전기월이 어디 붙어 있어요? 대변에 오잖아요. 혹시 올림픽처럼 여기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고 여기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외상 매입금은 전기 2월 이렇게 오게 되고 차기 2월은 어디에 오게 돼요? 여기 차기 2월 마감할 때 차기 2월로 마감하면 다음 해에 여기 그려놓고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것은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 대변 똑같은 거 금액으로 써줘야 하려나? 반응들이 없어. 정기 2월 100대 왔어요. 외상매입금 차변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갚았다는 뜻이죠. 여기 80을 갚았어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대변은 외상매입금이 또 발생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30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차기 2월로 돼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차기 2월 돼야 돼요? 외상매입금 갚아야 될 거, 남아있는 거,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넘어가요? 50일 텐데
그러면 50이 되면은 요거 다음 해로 넘어가면 전기월 50, 요 자리 또 이렇게 똑같이 오겠죠. 이렇게 마감하는 것처럼 노무비도 전월 미지급액 여기 원가 계산할 때는요. 여기는 지금 연 단위로 했지만 보통 원가 계산은 월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월이란 말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로 넘어갈 때 당월 미지급액은 다음 달에는 전월 미지급액으로 또 오겠죠. 자, 이렇게 월급을 갖다가 미지급 상태로 해놨다가 10일이 되면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드리냐면 여기다 써야 되는 용어는 당월 지급액을 여기다 써야 돼요. 문제에서 이 용어들을 다 가르쳐줘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그 금액만 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월 미지급에 우리 임금을 월급을 갖다가 똑같이 100원을 못 진 게 있었는데 뭐 등등 계산해 갖고 나서 당월 지급액은 250원 지급했다고 쳐요. 뭐 계산된 것까지 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 당월 미지급액이 50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지금 여기에 노무비로 발생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것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된 발생액이라고 그러는데 노무비 발생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 300에서 여기 100 빼게 되면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맞게끔만 해주면 될 테니까요. 여기 20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공식이에요. 노무비를 계산할 때는 주어진 자료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발생액이 얼마가 나왔다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럼 노무비 발생액은 뭐 하기 위해서 발생한 거예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돈이란 뜻이고 얘는 이 자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이 발생액은 요 제공품의 두 번째 자리에 직접 노무비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조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제조 경비는 어떻게 또 계산하느냐면 제조 경비는 여기 노무비하고 다 똑같아요. 일단 여기에 전월 미지급액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월 미지급액 써주시고 여기다가는 당월 지급액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노무비하고 제조경비하고 지금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죠. 근데 차이 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제조경비에는 보험료처럼 선급하는 게 있어요. 돈을 먼저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선급액은 자산 계정이잖아요. 뭐 차변에 기록되겠어요? 대변에 기록되겠어요? 차변에 여기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전월 선급액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얘는 마감하려면 당월 선급액은 대변에 와야 되겠죠. 자산이니까 여기다가 당월 선급액이라고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계산되는 게 뭐가 계산이 되느냐? 여기에 똑같이 당월 발생액이 경비가 얼마 발생했는지 발생액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조경비에서 이 발생액은 여기 제공품 계정에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했던 거 있죠. 모든 간접비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써드리는 이 내용은 특히 제공품 계정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제공품 계정 요게 제대로 많이 나오니까. 자, 우선 실제 경향을 보면 예전에는 한 2, 3년 전, 3, 4년 전에는 여기 노무비도 계산하거나 제조경비 계산하는 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원재료와 제공품과 제품 요 계정에 대해서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원재료에 대한 요 용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제공품에 대한 요 구성 요소, 제공품에서 여기 상품 계정에서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구분을 해드리게 되면 여기 제조 간접비는요.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 원가 행태란 용어가 나오면 변동비하고 고정비란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이루어져요. 제조간접비는 뭐하고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이루어지는데 제조간접비의 대부분은 고정비예요. 90% 이상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죠. 제조간접비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는 변동비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거 찾으래요. 틀렸죠? 제조간접비의 대부분은 뭐다? 고정비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금액이 나뉘어져 있으면 이 두 개 합쳐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라는 용어밖에 안 나와요. 그럼 거기에는 변동, 고정 두 개가 다 합쳐진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처음에 원가 계산을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어 하나하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처음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따가 문제도 풀어보고 여기 몇 번 써보시면 금방 암기가 될 것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얘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었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부르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불러요. 비용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얘를 가르쳐주고 얘를 계산하라는 말도 나올 것이고 요 용어가 한꺼번에 쓰인 용어가 요거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아까 설명했을 때 제조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를 합친 용어를 기본원가, 기초원가 이렇게 외웠었죠.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 합친 용어를 우리는 가공원가, 가공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가 뭔가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쓰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제공품 규정에서는요.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간 컨베이어 벨트 생각하시면 제품이 라인을 쭉 타고 돌다가 어느 순간 완성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제공품 규정에서요. 지난달에 만들다가 남았던 제공품하고 이번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이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더한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얘는 지금 없어진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제공품 계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고자 원하는 것은 단기에 제품을 만든 제조 원가를 갖다 계산하는 게 바로 제공품 계정이에요. 제공품 계정이 제일 마지막이 뭐다? 제품이 완성됐으니까 완성돼서 나간 건 다 제품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줄여서 제조 원가라고도 불러요. 지금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얘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말뜻이 완성된 제품이라면서요. 그럼 완성된 제품은 여기 제품 규정에 또 바로 이렇게 그 금액, 똑같은 금액이 여기로 이렇게 옮겨가요. 왜? 얘는 제품이 완성된 거라면서요. 그럼 제품 계정에서 제품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품 계정에 똑같은 금액이 여기 오게 돼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그럼 봐봐요. 이번에는 상품 계정처럼 제품 얘는 다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은 원래 지난달에 팔다가 남은 거 있었겠죠. 그걸 우린 기초 제품 재고액이라고 부르고, 단기에 제공품 규정에서 완성된 거, 여기 지금 완성된 제품, 새로 만들어진 제품이 추가됐죠. 그 다음에 기말에 남아있는 그 기말 제품을 빼주게 되면 뭐가 계산이 될까요? 얘 똑같아요. 얘하고 여기도 매출 원가가 계산이 돼요. 매출 원가가 계산되는데 뭐에 대한 매출 원가요?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가 계산됩니다. 제품 계정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지껏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해왔던 거죠. 그 매출 원가 나누기 제품에 만들어진 수량을 나눠주게 되면 하나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지금 설명해 드렸던 여러분들한테 요 계산 공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죠. 용어들 이따가 제가 써보고 연습하라고 시간도 드리고 문제도 풀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얘 용어부터 먼저 알아들어야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질문 있으세요? 왜 손을 들라하다 말아요? 자, 그래서 여기 원재료에 대한 계정, 특히 제공품에 대한 계정, 제품에 대한 계정 잘 보시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다면 상품 계정에서 여기 단기, 매입이라는 단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 원재료에도 단기 매입, 얘는 상품 계정하고 똑같죠. 계산하는 방식이. 제공품은요, 단기 여기 용어로 단기자 들어가 있죠. 제품 계정에서도 단기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하고 다 같은 맥락의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용어가 중복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근데 오늘은 좀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이제 문제 풀어드리는 거 보면 얘를 모르면 제가 설명해드릴 공식을 잘 기억하면은요 문제는 너무 쉬울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아무리 쉬워도 되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일단 중요하다는 얘기 해드렸어요. 자, 여기 해당되는 것들은 이따가 제가 예제를 보면서 풀어드리면 문제 몇 개만 풀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금방들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때 문제 풀면서 요 계정들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있잖아요. 원재료를 계산해서 여기 계산된 금액을 직접 재료비 이렇게 썼죠. 근데 사실은요, 원재료비를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직접 재료비도 있지만 직접 재료비도 있지만 사실 간접 재료비도 있다는 거 얘기해 드렸었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간접 재료비까지 계산하라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간접 재료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 노무비 있죠. 여기 노무비에도 직접 노무비도 있고요, 간접 노무비도 여기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제조경비요. 제조경비는 전체가 다 간접 경비이기 때문에 간접 제조경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간접자 쓴 거 있죠. 요 간접자 쓴 거, 이 간접비만 몽창 다 모아놓은 거, 그 용어가 제가 어제 뭐라 그랬었어요? 요 바로 제조간접비예요. 저 제조간접비 안에는 간접 재료비, 그다음에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 다 포함한 걸 우린 제조간접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걔네들은 금액 자체가 너무 짜질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에 뭉쳐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계속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셔야 될 원가의 흐름 내용들 중에서 이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용어 설명 하나하나 지금 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서 요 교재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교재 136페이지에 보시면
원가 계산 단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1단계는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 단계는요 부문별 원가 계산, 세 번째 단계는 제품별 원가 계산. 요거 고를 수 있겠죠. 없겠나요? 있어요? 얘가 여기 나와 있나? 자, 그러면 교재 1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교재 1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0번 문제예요. 다음 중 원가, 계정, 집계, 흐름 쭉 보면 답 금방 찾을 수 있겠나요? 30번의 답이 뭐예요? 30번 원가를 계산하려면 제일 먼저 재료비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제공품이었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제품 나오겠죠. 제품 나온 다음에 뭐가 계산됐어요? 매출원가 계산됐죠. 지금 저 설명 듣고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금방 찾으실 수 있겠어요? 쉽죠? 근데 이게 배운 사람이 이해를 한다면 보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용어를 모르면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원가의 종류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첫 번째 원가 계산 시기를 따져서 자 보시죠. 원가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쓴 돈 있죠. 정확하게 집계를 하려면 제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원가를 집계하면 그 금액 얼마 썼는지, 제품 만들 때 얼마를 사용했는지 집계하기가 정확하겠죠. 오케이? 그걸 갖다가 사후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사후라는 건 일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집계하니까 정확하단 말이죠. 근데 이 원가 계산에서 지금 매출원가가 여기서 계산되고 있죠. 그럼 매출원가를 계산해야지만이 손익계산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경영진들이 예를 들어서 원가를 이렇게 실제로 집계하는데 1년이 걸린다면 뭐 재무제표 한번 보려고 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되겠죠. 그 짓을 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는 장사를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배를 만들던 뭐를 만들던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대략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거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지라 주문 뭐 받으면 원가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연말에 가면 실제로 발생한 거하고 예상한 거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만 조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사후 원가 계산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집계는 해요. 왜? 나중에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건 예상하는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실제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계는 해요. 그런데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가 들어갈 걸 예상을 해요. 그거를 사전 원가 계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원가 계산 시기에 따라서 사전 원가 계산, 실제 사후 원가 계산 이렇게 나왔죠. 사후 원가 계산은 실제 발생한 것을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도 불러요. 지금 용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생산 형태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제품 하나당 계산하니까 명칭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설탕이나 밀가루처럼 하나 갖고 계산할 수가 없어. 얘는 어떤 단위별로 묶어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산 형태에 따라서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 범위에 따라서 전부, 즉 변동비, 고정비 다 계산하는 걸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고요. 변동비만 계산하는 것을 직접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발반 어려운 용어는 아니었죠? 용어를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시게 되면 원가의 흐름, 원가회계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137페이지에 보시면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가 얘를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서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고 써놨죠? 두 번째 단계 요소별 원가 계산한 다음에 제공품 계정으로 넘어가죠. 제공품 계정이 넘어서 제공품 계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계산할 것이고 매출 원가 계산하고 순서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료와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재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봐요. 그 재료가 제가 여기 원재료라고 쓴 거하고 계산하는 공식이 똑같죠? 계산하는 방법 전기 2월, 당월, 매입액, 차기 2월 저는 기초재고, 기말재고라고 써놓은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당월 소비액이 나온다고 나와 있죠? 투입액, 사용액, 소모액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그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하고 간접 재료비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 재료비는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직접 재료비는 제공품 계정에 직접 재료비로 직접 왔죠. 간접은 무조건 다 제조 간접비로 포함시킨다 그랬었죠. 지금 요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회계 처리는 여러분한테 지금 여기 원가 회계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회계 처리는 모르셔도 돼요.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노무비 보세요. 노무비를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노무비라고 해서 공식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써드린 요 노무비하고 똑같죠? 이거 써드린 거예요. 왜? 얘는 좀 지울 것이 있지만 교재에서 표시해 놓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 이거 기억해 놓으시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에 보시면 제조 경비라고 나와 있죠. 제조 경비도 밑에 제조 경비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여기 써드린 요 항목을 제가 써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노무비 계산하는 거 또는 제조경비 계산하는 거 방식이 거의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풀어봐 드릴게요. 지금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제조경비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14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49페이지를 펴시게 되면 149페이지에 39번 문제예요. 39번 문제. 자, 화면 보시고요. 수도광열비는 우리 500번대 경비죠. 500번대 공장에서 발생한 경비인데 걔 여기 39번 문제에서 수도광열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대요. 당월에 수도광열비 소비액 물어보고 있죠. 소비액 그러면 못 알아듣나요? 소비액 발생액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거기 볼게요. 당월 지급액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당월 지급액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당월 지급액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럼 여기 그냥 묻지도 말고 똑같이 5,000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또 당월 미지급액 나와 있죠? 당월 미지급액은 어떤 걸 뜻해요? 요 밑에 있는 거, 이 뜻하는 거죠. 여기 4,000원. 그 다음에 당월 선급액은 얼마랍니까? 당월 선급액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3,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월 선급액은 얼마랍니까? 2,000원. 얘는 전월 선급액 얘를 뜻하는 거죠. 여기 2,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 전월 미지급액은요 1,000원. 그럼 얘 1,000원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 차변회합계 금액은 얼마예요? 11,000원. 여기는 당월 소비액 발생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원래 더하기 빼기가 어려워 이게 지금. 7,000원이요? 7,000원. 답이 7,000원이 답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변형시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모든 자료를 다 주었지만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거 하나를 가지고 노무비도 이런 용어로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그러면 전월 미지급액이 어떤 자리인지, 전월 선급액이 어떤 자리인지, 당월 지급액이 어떤, 요거만 정확히 아시면 계산하는 건 쉽겠죠. 근데 여지껏 몇 년 동안 이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출제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는 매번 출제가 되니까. 이셨죠? 자, 이렇게도 한번 문제 설명해 봐 드렸고요. 그래서 얘를 기억해야 대한,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원가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자격시험을 볼 때는 원가 계산이 안 들어가 있는 시험들이 없어요. 특이하게 공인회계사회 시험만 원가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 이외에 자격시험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원가 계산이라는 걸 제대로 아시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는 뭐 설명해 드릴 거냐면, 지금 요 용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가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구분해서 다시 얘기해 드리려고 한답니다. 지금 여기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특히나 원재료, 제공품 있죠? 그래서 나왔던 여기 항목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는 요 결과물, 여기까지가 어디서 요걸 계산하게 되느냐면, 우리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지난번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하셨을 때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뭘 봤다고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회계 1급에서도 처음 한번 제가 잠깐 자료 입력하느냐고 넘어갔을 뿐이고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지금 여기는 다 어디 있는 것들이라고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모든 금액을 집계하는 자료. 이게 뭐라고요?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리고 여기 제품 규정에 있는 요 내용들이 있죠? 얘네들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즉 기초 제품 재고의 단기 제품 지정원가, 그다음에 매출원가, 얘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질문한단 말이에요.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뭐뭐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설명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요, 140페이지로 넘겨서 거기 제조원가 명세서 양식을 한번 보세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보면 재료비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계정별로 해서 우리 그 수기로 설명할 때는 총계정원장을 사용하지만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다운 브레이크다운 방식으로 세로로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어요. 거기 재료비 계산할 때 우리가 상품 계정 계산하듯이 기초 재료 재고액하고 단기 재료 매입액하고 기말 재고액 빼면 거기 재료비 사용된 금액 계산되죠. 상품 계정하고 똑같죠. 계정만 다를 뿐이지. 보셨나요? 자, 원가를 집계할 때는 제가 세 가지만 집계한다 했었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재료비.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노무비 돼 있죠. 세 번째 뭐 써 있어요? 경비 돼 있죠. 이 경비는 500번대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얘기하는 거라고 했었고, 거기 노무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세 번째 경비 다 집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합친 걸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단기에 발생했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쓰니까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지금 교재에서 보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단기 총 제조 비용에다가 뭐를 더해지고 뭐를 뺐어요? 제공품 계정에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자, 이걸 다 반영한 마지막 결과가 뭐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바로 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궁극적으로 계산해서 알고자 하는 금액은
뭐였었던 거예요? 바로 제품을 만들 때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얘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초 제품 재고액 있어요, 없어요? 기초 제품 재고액 있어요, 없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제품에 대한 건 없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매출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고요? 얘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난번에 전기분재무제표 그 수정 연습하실 때 그 수정 손익계산서에 있었던 거 보셨었죠?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인전 지워도 되겠죠? 예, 지울 것이고요. 여기 인전 해당되는 문제로 마무리로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인전 화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봤던, 지금 이게 크기가 좀 작기는 한데,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 정기분, 원가명세서, 이렇게 좀 볼게요. 이걸 보는 것보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제조원가 명세서 여기 나와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12월 달로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배우는 지식들을 갖다가 여기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항목들로 구분해서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원재료비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 빼주면 이 금액이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두 번째, 농업이 있죠. 농업비는 발생한 거 입력해주면 될 것이고요. 경비는 우리가 배웠던 500번대 공장에서 발생한 계정들이에요. 그죠? 그럼 요 세 가지 다 합친 금액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등등 하게 되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입력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어디 있어요? 기말 제공품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궁극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원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계산됐어요. 그러면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게 어디로 간다 그랬었냐면 손익계산서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결과가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여기 제품 매출원가라고 되어 있죠. 제품 매출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초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품에 대한 거 여기 기초 제품 재고액 기초 제품 재고액 손익계산서에 있죠. 이거 지금 기말 제품 재고액 어디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있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있고 그 결과가 손익계산서로 오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도 있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도 있고요. 손익계산서에도 있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와 이따 여러분들 한번 직접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문제 먼저 풀어보면은 원래 이렇게 이론으로 글자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가 직접 문제로 풀어보면 이해가 좀 더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야? 15분? 요 파트 거는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가 하나 풀어보려고 해요. 어떤 게 쉬울까? 자, 여기 143페이지 한번 볼까요? 143페이지에 문제를 제가 하나 직접 풀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만 정확히 하게 되면 이따 제가 문제 풀라고 문제 줄 거예요. 그럼 그때 풀어보시면서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시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다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초 재고, 기말 재고 다 있다 그랬었죠? 문제도 항상 다 줄 거예요. 자, 얘는 원재료고요. 그다음에 얘는 제공품이고요. 그럼 얘는 제품. 자, 문제 준 대로 제가 숫자를 써보고 지금 143페이지에서 6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기초제공품 알려주고 있죠. 기초제공품은 여기죠. 여기다가 45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또 얼마래요? 여기 주어지는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잘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초제품 재고액은 얼마래요? 기초제품 재고액은 30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품 재고액은요 55만원. 55만원. 마지막으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얼마랍니까?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용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되는 금액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되겠죠. 125만원에서 60만원 빼게 되면은 165만원 나오겠죠. 그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 65만원. 이 65만원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65만원을 써주시게 되면 95만원에서 55만원 빼게 되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제가 다른 거 손댄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건 한 문제만 이렇게 쉬운 거죠. 정말? 여기는 지금 제가 매출원가 계산 문제였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143페이지에 쭉 나와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 일단 맛보기를 보여드려야 될 테니까 1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평가 문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평가 문제 144, 145, 146, 147, 148, 149, 150까지 40문제가 나와 있어요. 엄청 많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 방식은 똑같이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예, 잠깐 놔뒀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샘플로 제가 몇 개를 더 풀어드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어보라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깐 이거 다 맞추는 게 좋을 테니까 문제 푸는 것까지 해서 동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지금은 안 끊고 여기 하나로 그걸 다 몰아넣는 게 좋긴 하겠더라고요. 여기 40만원 이렇게 써놓고요. 계산하는 방식들은 여기 주어진 이 자료만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 거기 142페이지에요. 3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하라 그랬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거에서 이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거는 요 세 가지 합친 것들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거기 기초 원재료라고 나와 있네요. 기초 원재료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4만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 원재료, 단기에 매입한 거 여기 40만원이래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4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는 12만원이래요. 여기에 12만원 이렇게 준 거죠. 그럼 44만원에서 12만원 빼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32만원? 그럼 여기 32만원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 32만원은 직접 재료비에 해당된 것으로 제가 여기로 갑니다 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32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는 얼마래요?
300만 원. 여기에 3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얼마래요? 노무비에 직접 노무비 30%라면 여기 30% 3, 3은 9, 90만 원이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90만 원. 그럼 단기 총지조원가는 얼마예요?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것만 그대로 활용하니까 이런 문제 쉽게 풀이가 되겠죠. 말로 묻는 문제는 차후에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원가 계산 자료 중에서 단기에 소요된 제조간접비 물어보고 있네요. 제조간접비 뭐 물어본 거예요? 얘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계산할 때 주어진 자료 직접 재료비는 얼마래요? 여기 300만 원이라고 가르쳐 줬네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200만 원이라고 200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은 얼마래요? 기초 제공품은 여기 200만 원이라고 가르쳐 줬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얼마래요? 200만 원인데 오정씨 나중에 200만 원 줘야 될 때 20만 원 주고 나 200만 원 줬어 그래야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는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럼 1200만 원하고 이 합친 다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죠. 그럼 제조간접비는 얼마였겠어요? 차변하고 대변하고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는 500만 원이었겠네요. 그죠? 상당히 중요하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이제 계속 연습하시게 되면 이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6번 문제는 아까 매출원가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요 방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 또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144페이지 문제 다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5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하나하나 풀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복습할 겸 해가지고요.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148페이지 보시게 되면 148페이지에 33번 문제가 있어요. 148페이지에 33번 문제. 자, 얘는 뭐 때문에 좀 제가 이걸 보라고 말씀을 해드렸냐면 여기 판매 가능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판매 가능해 기억해요? 판매 가능해 우리 원가 계산에서 원가 계산이 있었네. 우리 재무회계에서 판매 가능액이라면 상품 계정으로 그때 설명해 드렸을 때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이 판매 가능액이에요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 한 것도 판매 가능액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요거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번 다시 요 문제 설명해 드리는 것인데 33번에 보시게 되면 단기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하래요. 그럼 단기 제품 매출 원가는 뭘 물어본 거예요? 매출 원가니까 얘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러면 얘 뭐 단기 제품 매출 원가니까 또 이상해요. 제조 원가 매출 원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기초 제공품 재고액 여기에 얼마나 가르쳐 줬냐면 30만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을 가르쳐 줬네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요 세 가지 다 합친 금액을 얘기했던 거고 여기에다가 이 합친 금액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말 제품이었어요. 제공품 재고액은
4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네요.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재고액은 기초 제품이니까 일로 가야 되겠죠. 기초 제품 재고액은 2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 항상 똑같아요. 문제가 기말 제품 3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판매 가능액 은 제품에서 110만 원이라고 얘를 알려줬죠. 판매 가능액이 110만 원 이렇게 알려줬다면 지금 매출원가 판매 가능액이란 용어를 알았더라면 기말 재고액만 빼주면 매출원가는 금방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얘는 벌써 답을 구할 수 있는 걸 두 가지나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판매 가능액을 못 알아듣더라도 기초 제공품 재고액 30만 원에다가 단기 총재 재원가 100만 원 더하면 130만 원인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그럼 90만 원이었겠죠. 그죠? 단기 제품 제조액은 여기 제품 기정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같은 금액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90만 원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110만 원에서 결국 똑같은 말이 됐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매출원가는 80만 원이었네요.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죠? 얘가 그 옆에 해당되는 문제 줄줄이 보더라도 다 똑같은 이 문제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로 물어보는 문제도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지만이 얘가 문제가 쉽게 풀려질 수 있더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그냥 20분만 드릴게요. 20분 동안에 요 파트를 갖다가 쭉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문제도 한번 쭉 보시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